우와, 대박 결과입니다. 대박 결과. 참.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뉴뉴비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올리는 거는 제 수소수 제조기에 대한 이렇게 살균력 테스트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중에서 몇 가지 이제 재밌는 이렇게 질문들을 좀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험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 질문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전해수를 1시간 내로 사용해야 된다. 만약에 제조를 끝나고 나서 1시간 내로 사용을 해야 살균력이 유지가 된다, 이런 글이 있어서, 이거는 제가 어저께 2월 27일이 어제거든요. 오늘이 28일이고 어제 그거를 갖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묵혀놓고 이렇게 한번 시료에 첨가를 해보고요. 락스를 갖다가 200ppm 이하로 희석을 해가지고 시중에 유통되는 살균제하고 비슷하다는 말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희석을 해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일반 물이죠. 일반 그냥 수돗물에다가 소금만 넣은 거, 전해수로 만들지 않고 소금만 넣어가지고 한 것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이렇게 소금만 넣어가지고 전해수기를 안 돌리고 한번 시료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먹는 물 수질 기준에서 잔류염소가 4mg/L, 즉 4ppm 이하고 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규정이 있대요. 먹는 물입니다. 즉 수돗물에는 4mg/L가 나오면 안 되겠죠. 차염소산수, 즉 소독용으로 사용할 것,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잔류염소가 200mg/L 이하로 나와야 된대요. 그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런 항목을 또 참고를 해가지고 과연 염소가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도 한번 간이 측정기로 한번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실험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실험을 해볼 건데요. 자, 이것은 2월 27일날 미리 제조해 놓은 전해수입니다. 전해수고 지금이 29일 오전이니까 약 하루 반나절 정도 지난 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실험을 하고 잔류염소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렇게 실험을 할 거고, 또 한 가지 2리터 락스입니다. 이거 우리 일반 저희 가정에 쓰고 있는 락스인데, 이것도 중류수에다가 100배를 희석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균력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중류수하고 그냥 소금하고, 물론 전해수 기기는 안 돌리고 그냥 중류수에다가 소금만 넣어서 한번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수돗물하고 소금만 넣어서 한번 해보고, 요거는 또 이제 당일 이제 실험을 하면서 전해수를 다시 한번 제조해가지고 다시 한번 살균력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총 보면, 자, 미리 그 다음에 요거는 수돗물이랑 시료. 자, 요것은 방금 전에 옆에 수도과에서 수돗물을 가져온 거고, 수돗물의 시료입니다. 락스는 맨 마지막에 만들게요. 그 다음 중류수 소금, 요거는 중류수요. 중류수란 게 수돗물 중류해가지고 미네랄이 이거 다 걸러낸 거라서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버릴게요. 헹궜습니다. 헹구고 100ml. 당일 전해수는 지금 제가 만들게요. 보입니다. 여기에 바오젠 정제소금이거든요. 바오젠 정제소금을
한 스푼 이렇게 넣고, 자, 3분 돌리겠습니다. 여기 만드는 동안 제가 여기 이렇게 만들고 있는 동안 수돗물에 소금 넣고 중류수에 소금 넣고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물론 정제 소금을 그대로 쓸게요. 지금 일반 소금 구할 데가 없어요. 자, 이 마그네틱 소금 잘 안 녹으니까 돌려보세요. 자, 이제 락스를 희석을 할게요. 100배 희석할 겁니다.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가 뭘 넣을 거냐면, 여기 저희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수입니다. 유입수를 넣을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딱 한 가지 더 할 게 뭐냐면은, 염소 테스트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저희가 여기 잔류 염소를 걱정하시는 분 많잖아요. 아까도 말했듯이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염소에는, 잔류 염소는 200 ppm 이하로 있어야 뭐 좋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잔류 염소 측정기입니다. 잔류 염소 측정이라고 되어 있고, 잔류 염소 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요거를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과연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한 거는 과연 이게 정확하게 찍을 수 있는가거든요. 자, 먼저 테스트로 중류수를 이용해서 한번 측정해 볼게요. 10mm 따게 되어 있거든요. 10mm를 10mm 따고, 여기에 뚜껑 닫고, 자, 지금 0.0인데 0점을 잡아야 됩니다. 자, 0점 잡으면 0점 잡힌 거거든요. 여기서 이 시약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염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색깔이 붉은색에 가깝게 변합니다. 붉은색이 안 변하면 염소가 없다는 거고, 색깔이 전혀 변화가 없죠. 그럼 여기는 염소가 없다는 거예요. 자, 측정해 볼게요. 자, 중수에 0.05라는 잔류염소 측정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0 가깝게. 자, 이건 다시 시로에 대한 염소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방금 전에 중류수 잰 거는 0.05가 나왔어요. 이틀 지난 전해수. 자, 10mm를 맞추고, 자, 10mm를 맞추고 다시 0점을 잡아줍니다. 왜냐면 시로가 바뀌었기 때문에 0점을 항상 계속 잡아줘야 돼요. 자, 0점을 딱 잡습니다. 자, 색깔이 지금 무진장 빨갛게 변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염소가 이틀 지났는데도
염소가 지금 안 날아가고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농도로 밖에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2.25가 넘으면 측정이 안 돼요. 그래서 희석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2.20 깜빡깜빡거리는 거 보입니까? 이거는 지금 잔류염소가 2.20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정 불가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높아서. 그러면은 시석을 더 해야 됩니다. 지금 10배를 했는데 더 해야 될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한 방울 정도면 한 0.1mm니까 100배 희석하는 거거든요. 100배니까 나오는 측정 값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한 방울. 딱 한 방울 들어갔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을 넣고 흔들어주면 그래도 색깔은 변하긴 변하죠. 딱 한 방울 100배 희석했는데 이렇게 지금 색깔이 변합니다. 염소가 있다는 거거든요. (0.21) 0.21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은 21이네. 이걸 제가 27일날 만들고 나서 바로 한번 찍어봤거든요. 찍어봤을 때 58이 나왔는데 지금 절반 떨어졌어요. 58이 나왔는데 지금 찍은 거는 이틀 지나고 한 거는 21이니까 최소한 그래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묵혀서 사용하셔도 아직 잔류염소가 남아있다는 거 말이 됩니다.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다시 한번 해보는데, 락스 100배 희석한 건데요. 100배 희석한 거를 지금 시약을 한번 넣으면 이렇게 처음에 색깔이 이렇게 붉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이걸 흔들어주면 색이 없어져. 측정 불가라. 왜 그러지? 날아가는 건가? 하여튼 이거는 지금 측정 불가입니다. 락스는 김치를 해서 넣어줍니다. 저런물이죠. 우리가 일반 생활 하수입니다. 분뇨도 있고, 소변도 보고, 화장실 물도 있고, 싱크대 물도 있고. 밀씩 다시 분칠해서, 자, 2일 전해수입니다. 자, 모두 이제 다 됐습니다. 2일 전해수, 락스, 증류수, 정제수, 수돗물, 정제소금, 그리고 오늘의 메인, 이렇게 당일 전해수, 이렇게까지 해서 총 5개 시료를 각 2장씩 이렇게 했습니다. 총 둘레 여섯 여덟 10장 10장 또 각 2장씩 해가지고 10장 해가지고 이렇게 배양기에 넣었어요. 내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빼냈거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결과가 참 말로 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 일단 보여드리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중류수 정제소금입니다. 중류수에다가 정제소금만 넣고 그냥 녹여가지고 한 건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참 많이 나와 있죠. 빨간 점들 많이 나와 있는데, 두 장을 했으니까 두 장 다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빨간 점들. 그런데 수돗물에다가 정제소금만 넣은 거는 그래도 많이 살균이 됐어요. 그래도 몇 개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이게 중류수에 정제소금 넣은 거하고는 지금 차이가 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점이 몇 개 없습니다. 중류수 정제소금은 점이 엄청 많고, 수돗물 정제소금은 점이 몇 개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뒤에 거도 수돗물 정제소금 보시면 얼마 없어요. 이렇게 보면. 자, 근데 그 다음 2일 전해수, 잔염수치가 21 정도 나온 전해수는, 묵힌 전해수는 지금 그래도 수돗물보다는 좀 작게 나옵니다. 한 5마리 이 정도. 빨간 점을 봤을 때 5마리 정도 나오죠, 전해수. 자, 두 번째 전해수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2장, 2일 전해수도 2장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살균 효과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닙니다. 자, 당일 전해수도 3마리. 당일 전해수도 뭐 2일 묵힌 전해수하고 거의 살균력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한 이틀 지났다고 살균력이 완전 가는 건 아닙니다. 살균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쓰셔도 되고, 제일 놀라운 거는 락스예요. 락스 100배 해석한 건데 없어. 응? 없어요. 락스 100배 해석한 거 완전 뭐 전해수하고 똑같습니다. 보면 비슷비슷해요. 살균이 100배 해석했는데도 지금 이 정도의 살균력을 보여주는 거 보면은, 이게 리플 달아 놓으신 것처럼 락스를 희석해서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어차피 또 닦지 않습니까? 말리는 게 아니고 물건에 뿌리고 닦으니까 그렇게 위험한 것 같지도 않네요. 어차피 저희 수영장도 이렇게 소독하는 거니까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아, 이거는 너무하다. 락스 100배 해석한 거 정해수하고 거의 비슷하네. 허허, 참. 자, 이렇게 해서 실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라운 거는 요거예요. 수돗물하고 정제소금하고 이렇게 녹인 거, 그냥 수돗물에다 정제소금만 녹인 건데 이 정도 살균력을 보여줬다는 거는 참 알쏭합니다. 굳이 전해수기가 필요한가? 그 정도? 싶을 정도로. 대신에 중류수하고 정제소금을 한 거는 살균력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지금 빨간 점으로 꽉꽉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고, 수돗물 정제소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살균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